부동산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 코인 갔다고 치자고요. 거기는 더 아수라장이었어요. 하나도 없어. 규제에 해당되는 거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공부할 필요도 없어 사실. 그냥 한마디로 날로 먹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대출 더 많이 받아. 그래서 자다가 킹짬보. 되게 어이없게도 제가 최근에 부동산 권태기가 왔어요. 부동산 너무 많이 사가지고. 아니 진짜 그런 것도 아닌데 부동산이 도대체 막 왜 이렇게 비싼 거고 이런 그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꼭 부동산을 해야 되나? 3천만 원 모으라고 해서 모았더니 이제 3천으로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두 번째로는 샀는데 다음 거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지방 가자니 너무 굳이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꾸 드는 거죠. 투자 상승기의 초기에는 어떤 공부보다는 깡이 있으면 돼요. 깡으로 투자하는 거고, 네네. 상승기의 후반부에서는 깡보다는 공부와 어떤 그 실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는데, 사실 지금 3천만 원을 모았으면 5년 전에 3천만 원이면 지금 느낌으로는 한 1억 3천 느낌? 그러면 투자할 때가 훨씬 더 많은 느낌. 그쵸. 그리고 지방으로 가도 많이 안 가고, 네. 서울 그 수도권에서 뭐 그쵸, 해결될 지방. 것 같고. 네네. 지금은 사실 상승장의 후반기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3천만 원으로는 사실 많이 멀리 가야 되죠. 그래서 오는 권태기 네. 이런 거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부동산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 코인 갔다고 치자고요. 네. 거기는 더 아수라장이죠. 거긴 더 맞아요. 아수라장이고, 거기 울고 있죠. 지금은 차라리 부동산 하려고 돈 모으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현금을 지켰는데, 다른 네. 분들은 뭐 완전 지금 뭐 마이너스 30, 40% 맞은 상태에서 나 어떻게 해요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여전히 부동산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한 투자를 하기에는 점점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는 어찌 보면 실력을 좀 더 쌓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어려움이 오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대안도 없다. 결국에 그러면은 뭐 투자 안 하고 저는 그냥 편하게 다시 쉬겠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서 네.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네. 즐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네. 하면 답이 있는가? 뭐 그쪽도 답은 없을 것 같단 말이죠. 스스로 좀 깨어 나오면서 극복을 하는 거지. 예전에 비해 아는 게 많아졌다 보니까 뭐 네. 강의도 듣고 유튜브도 맨날 보고 이래서 아는 건 많아진 상태에서 오는 현타가 전 되게 좀 더 큰 것 같거든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좀 오거든요. 아예 모르거나 하나만 알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 때문에 이제 투자 결정이 조금 더 쉬운데, 네. 무엇이 더 우위인지를 판단하려니까 더 머리 아프고 맞아요.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단순하게 내가 여러 개를 공부했더라도 그 중에 내 성향에 맞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기회라고 해서, 주식하고 나는 성향이 원래부터 좀 안 맞는데 그래 지금이 저평가니까 들어가자, 그러면 돈 벌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이 자기 성향에 맞는 투자처에서 거기서 그나마 좀 저평가인 것들을 찾아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절대 여러 개를 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개 잘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게 저는 부동산이었고 어떤 분들은 뭐 주식, 코인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짬부님한테 잘 맞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주식형 인간인지 뭐 부동산형 인간인지를 정하고, 만약에 부동산형이에요. 네. 근데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지방의 어떤 분양권 투자라든지 뭐 갭 투자밖에 없다 하면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아 이거는 좀 별로고 조금 그냥 한마디로 날로 먹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그냥 코인 넣어가지고 어떻게 막 자동으로 1년에 17% 버는 거 없나?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여기저기 또 생각하면은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항상. 제가 규제 나오면 다 공부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 그냥 규제 나오면은 부인나님이 다뤄주는 것만 공부하거든요. 막 뭔가 내가 핸들링할 수 없다는 아 부동산에서? 네. 아 그렇죠. 그 스트레스, 물론 저한테는 오지도 않아요. 저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니까 솔직히 규제에 해당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 규제에 해당되는 거 단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공부할 필요도 없어 사실. 그러면은 그 부인남님의 권태기 극복법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남과 비교하지 않고 권태기 없이 잘 해오셨나요? 권태기라고 하기는 뭐하고, 네. 반대로 권태기가 안 왔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는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요? 이게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투자가 좀 안 됐거나 뭐 내 상황이 좀 마음먹은 대로 안 풀리면, 네. 아까 누구와 비교를 해서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권태기 같은 어떤 뭐 약간 좀 현타 막 이런 게 오는데, 네. 반대로 내 주변 사람들보다 잘해. 그러면 어떤 감정이 오는 줄 아세요? 약간의 행복 네. 플러스 이제 늘어져요. 사람이 이렇게 늘어지게 돼요. 잘하니까. 네. 왜냐면 나는 충분히 잘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권태기의 반대 같은 개념이라고 네, 뭐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뭐 나름 투자도 좀 어느 정도 잘 되고 했을 때 수원 광교 쪽에 살았는데 아이랑 막 그 호수공원에 자전거 타고 그러면서 야, 이게 인생이다. 야, 이게 이 성공의 맛인가? 아이와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 모습이 호수공원을 이렇게 돌 수 있다는 너무 거 이거 너무 좋은데? 막 이런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근데 발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잘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이 정도도 괜찮지 않나?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서울에 좀 이사 오고 하니까 아,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뭐 더 대단한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권태기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것도 어찌 보면은 약간의 좌절감 그리고 약간의 결핍. 근데 이런 거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을 불태우는 재료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숯이라고 보면 네. 불을 붙이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불은 누군가 붙여야 되거든요. 그걸 내가 붙이면 조금 더 그래 내가 왜 못해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불을 붙이지 않은 어떤 이 열정을 안 붙이는 분들은 그냥 재료가 그냥 남아서 우울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각자 마음먹기 다른 게 아닌가. 오히려 행복했던 그 시절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만족 안 하고 더 열심히 살기로 마음 먹은 게 다행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실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진짜 지금. 그런가 보다. 저 약간 나태지옥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네. 이 심적인 이 텐션이 예전 나태해져요. 같지 않고. 이렇게 늘어져요. 약간. 맞아요. 네, 그걸 다시 조여야 돼요. 아, 그거 어떻게 이사로 더 조이시죠? 좋은 동네 가면 돼요. 아, 서울 살고 싶어. 네. 하루를 봤는데 서울 살아야 된대요. 아, 이거 김짬부에 서울 체크인 해야겠다. 진짜 해주세요. 서울의 맛을 한번 봐야 되는 거 진짜. 아니에요? 도시의 매연. 네, 약간 도시의 매연. 아, 저는 매연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머, 진짜. 네, 도시의 매연을 맡으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아, 생각났어. 권태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뭐냐면 좀 대출 많아요? 낼만 해요? 네, 그럼요. 권태기 극복하려면 대출 더 많이 껴. 전세를 더 많이 껴. 그래서 자다가 나 괜찮은 거 맞아? 공황장애 오면 어떡해? 아? 공황장애와 권태기 중간쯤 어딘가에서 잘 유지해라? 어딘가에서 마음이 마냥 편하지는 않아요. 사실 권태기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심적인 조금 게으름 나태가 이런 걸 수도 거죠. 있거든요. 심적인 맞아. 나태죠. 이 텐션을 당기는 이유는 네. 이거는 남이 당겨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 은행의 이자라는 거를 받아놓으면은 매달 빠져나가고 저도 오늘 뭐 문자 하나 받았거든요. 네. 그 뭐 이자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보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좀 나의 텐션을 당기는 것도 필요하다. 판을 키울 만도 해요. 대출로 파는 내가 지금 너무 소박한 거지. 그러니까 뭔가 그런가 더 봐요. 빨리 가고 싶기도 하면서 지금도 네, 만만한데 좋고. 네. 너무 괜찮은데. 되게 이중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나도 저 정도는 되고 싶은데 이런. 네, 맞아요. 아, 이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한 30대 중반쯤에 이런 고민을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저보다 좀 더 나이 많은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뭐 사업도 하고 하는 분들한테 나는 지금 삶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데 그런데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되게 복잡 미묘하다. 근데 언젠가는 멈춰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어떤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욕은 안 했지만 거의 욕을 하기 직전의 상태로 얘기하면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최대로 열심히 해라. 어차피 뭐 평생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네. 하다 보면은 분명히 지치고 힘들 때가 온다. 근데 할만한데 멈추는 거는 굳이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더 한번 몰아치고 그 다음에 정말 지쳐서 이제 할 만큼 했다라고 했을 때 은퇴를 하는 게 좋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멈춘다는 거는 하얗게 불태웠어. 그때까지 한번 해볼 때까지는 한번 달려보고 그 다음에 멈춰도 뭐 남은 여생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출을 좀 받으세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재테크 얘기를 하는 돈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20대 분들은 돈을 좀 모으고 버는 거에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정말로. 근데 아마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연애가 훨씬 중요하고 뭐 즐거운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인생이라는 건요. 약간 그거 같거든요. 이 젠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쌓아가야 돼요. 이 20대 부분이 이렇게 한 개야. 한 개에 막 이렇게 올려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이거를 탄탄하게 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위에 가면 흔들거리는데. 근데 너무 20대를 추억,
뭐 이런 걸로 그냥 무형의 가치로만 세우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뭔가 조금 더 탄탄하게 가장 쉬운 건 재테크 돈 아니면 어떤 뭐 창업, 사업, 커리어를 위한 기초를 만들어가는 거에다가 시간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가장 아쉬운 거는 친구들과 술 먹으면서 달렸던 시간들. 그거가 가장 좀 속상하고 후회하죠. 근데 그 아까 젠가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를 경험에 제일 중요하다. 그때는 경험을 쌓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네네. 분들이.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을 쌓는 건 좋은데 네. 그 경험이라는 게 내가 30대, 40대, 50대의 어떤 그 목표, 오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는 건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네. 20대 때 저축도 하면서 투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네. 이 투자에 대한 경험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에 도움이 됐죠.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 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네. 그냥 세계 여행을 간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물론 갔다 오면 뭐 견문이 넓어지기도 네, 하고 네, 네. 내가 세운 그 방향과는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뭐 내가 여행사를 차린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여행 관련된 컨텐츠를 하고 싶은 사람이거나 네. 뭐 책을 쓰고 싶은 사람이거나 이런 분이라면 여행을 가는 게 나한테 좋은 경험이겠지만 내가 가고 싶은 목표가 없는데 아니면 다른 건데 그거와 상관없는 경험들을 한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투자 경험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이라고 생각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건 그냥 공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요?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 있으면 쓸모 있는 경험인지 쓸모 있는 경험인지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거는 이제 고민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민이 없는 삶은 경험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네. 막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하면서 술 먹는 거는 경험이 아니고 그냥 그거는 그냥 뭐랄까 나쁘게 얘기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어떤 걸 경험을 할 때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하면 네. 이게 진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주식 투자로 시작했는데 그때 뭐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또 할 때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돈이 불어나는 건데 도대체 막 하면서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라는 걸 정말 파고들었는데 모르겠으니까 책도 보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똑같은 투자를 하는데도 300만 원 있어요. 근데 아마 뭐 자기가 자주 가는 어떤 뭐 네이버 카페나 뭐 커뮤니티 같은데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뭐 주식 추천 좀 해가지고 뭐 한 3개 달려. 네. 그럼 3분의 1씩 투자해. 아니면 뭐 테슬라가 짱이에요 해서 테슬라 그냥 몰빵하고 어떻게 잘 되겠지. 아니면 뭐 나스닥에 뭐 투자하고 뭐 S&P 500에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고민 없이 하는 것들은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게 나한테 어떤 경험으로 이렇게 축적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다음번에 또 다시 남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내 레벨업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내 목표에 도움이 되는 경험인지 그리고 그 경험을 할 때 고민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세계여행 아까 나왔으니까 네. 세계여행 갈 때 인스타에 이쁜 사진 찍으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진짜 여행사를 차리고 싶으면 여행사를 차려야겠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여행을 가고 여행을 갈 때 뭐가 불편한 거고 뭘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다니면 충분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이쁜 곳, 맛있는 곳 가서 그냥 사진 많이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 잘 살고 있죠라는 걸로 이제 홍보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는 큰 경험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뭐 삼성전자 연구원이에요. 네. 근데 세계 여행 한 2년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 세상은 넓다. 진짜,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반도체와 어떤 영향을 뭐 주는 건가 잘 모르겠다 이거지. 네. 근데 대부분은 세상은 넓다, 할 일은 많고 네. 이걸 느낀 것만으로도 세계 여행은 충분했다. 그렇죠. 가면서 유튜브 찍어서 올린 다음에 조회수 127회. 맞잖아요. 그리고 구독자 350명. 그리고 내 1년간의 뭐 좋았던 경험을 잘 아카이브 저장했다. 그리고 다시 연구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반도체 설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는 거냐. 부자를 꿈꾼다면 만약에 진짜 내가 그 연구원으로 갈 거면 네. 뭐 차라리 뭐 정말 뭐 석사를 하든지 뭐 박사 과정을 밟든지 뭐 이 커리어에 도움되는 경험을 하는데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죠.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행위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유튜브까지 진짜 하이퍼 리얼리즘이어서 거의 대부분이세요 요즘에. 그 경험으로 생산자가 된다면 그건 경험이다. 네. 그러니까 20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내시려는 분들은 30대, 40대에 무언가를 팔기 위한 거, 어떤 무언가를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쓰는 거는 좋다. 근데 내가 팔 물건과는 아무 상관없는 걸 하면서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안 좋다. 김전부